3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윈도우 노트북은 어떨까요? 이왕 싸게 만들 거면 이 패턴도 빼서 한 3, 4만 원 빼지. 반갑습니다. 기술지원입니다. 제가 요즘 쓰는 윈도우 노트북이 하나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맥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. 맥으로 영상 편집도 다 하고 그리고 또 맥으로 웬만한 작업들은 다 수행을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윈도우 노트북은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영상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 업무 같은 거를 할 때는 윈도우를 거의 무조건 써야 되더라고요. 물론 맥에서도 어느 정도 국세청 업무가 가능하긴 한데 윈도우를 쓰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. 근데 노트북이 이미 한 대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게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중고 노트북을 사자니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가지고 다른 노트북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아스파이어 라이트 16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할인해서 한 30몇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저렴한 노트북이에요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PD 충전 지원하고 화면도 16인치급으로 시원시원하고 게다가 인텔 프로세서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저렴하냐면 i3거든요. i3 1305U라는 굉장히 좀 저전력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한 겁니다. 사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는 울트라 5를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왜냐면 울트라 5 정도는 돼야 문서 작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좀 고사양 작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사양이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5가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고사양 작업을 맥으로 주로 하고 있고 윈도우로는 문서 작업 정도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 5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좀 찍먹해보자는 심정으로 이걸 구매하게 됐습니다. 다행히도 제가 구매할 때는 30만 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것도 컸고요. 지금은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. 이게 정가가 그래도 한 50만 원은 넘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에이서 제품은 좀 할인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잘 노려서 구매한다면 좀 저렴한 매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 아스파이어 라이트 16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정면에 되게 좀 시선을 강탈하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. 가격을 좀 싸게 출시할 거면은 그냥 이 패턴도 아예 빼버렸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16인치 제품이다 보니까 화면이 꽤 시원시원하고요. 또 비율도 일반적인 16대 9가 아니라 문서 작업하기 좋은 16대 10 비율이에요. 그래서 위아래가 굉장히 좀 시원하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노트북을 보게 되면은 풀배열의 키보드가 들어있습니다. 10키가 포함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키감의 키보드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단자 구성도 처음에는 PD 충전을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PD 충전으로만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C타입 단자를 쓸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전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도 단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. 여기 풀사이즈 HDMI 들어있고요. 또 USB 3.0 단자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USB 3.0 단자 2개, 이어폰 단자, 마이크로 SD카드 단자, 켄싱턴 락까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거는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단자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죠. 그중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. 이 디스플레이가 16대 10 비율의 1920에 1200 WXGA 해상도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디스플레이 색감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. 제가 맥을 평소에 쓰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민감한가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대충 봐도 구립니다. 예를 들어서 크롬 아이콘만 보시더라도 이 윗부분이 좀 진하게 빨갛게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딱 봐도 좀 뭔가 탁한 느낌이 들죠. 이게 좀 전체적으로 물이 빠졌나 싶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해상도는 괜찮은데 색감이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 저렴한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디스플레이가 좋을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이걸로 포토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색과 관련된 작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부분이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저냥 잘 쓰는 편입니다. 근데 가끔 이걸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구리다는 거를 좀 많이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좀 색감에 정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노트북을 열게 되면 지문인식 버튼이 없다는 점입니다. 요즘 노트북들 같은 경우는 잠금 해제로 지문인식 방식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. 그냥 고전적으로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. 지문인식 잠금 해제가 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게 가격을 좀 높이는 주범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예 애초에 그걸 빼버리고 좀 저렴하게 출시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트랙패드가 있는데
꽤 넓은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좋다. 이 가격에 이렇게 넓은 트랙패드를 어떻게 넣어줬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함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동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클릭을 할 때 눌리는 부분이 되게 제각각이에요. 이렇게 어느 부분은 또 안 눌리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눌립니다. 또 가운데는 안 눌리고. 트랙패드 부분에서도 좀 원가 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스피커는 어디 있냐면 이 아랫부분에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스피커거든요. 근데 스피커 성능도 진짜 못 들어줄 정도입니다. 이건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달아놓은 느낌일 정도로 스피커 성능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.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라는 좀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워샵 V1은 2025년 최고의 카메라가 아니라.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노트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180도 힌지가 적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회의라든가 미팅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내 노트북의 화면을 보여주기가 좀 상대적으로 쉽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손으로 열 수도 있어요.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의외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아스파이어 노트북을 몇 번 써봤었는데 하나같이 다 한 손으로 열 수가 없어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 노트북은 이렇게 한 손으로 열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부터 이 노트북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. 웹캠이에요. 근데 이 웹캠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가드가 있어요. 웹캠을 닫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열 수도 있고 아주 좋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의외의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노트북 열었을 때 이 에이서 로고 아래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상태 LED도 있어요. 전원 버튼 들어온 거랑 그리고 캡스락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리고 트랙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 디테일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가끔 작업을 급하게 하다 보면 내가 캡스락을 껐는지 켰는지 확인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도 잠겨 있는지 아닌지를 좀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잘 만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 노트북의 또 다른 반전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램도어를 따로 빼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램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 용량이 8기가라 가지고 그대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. 근데 이 램을 셀프로 굉장히 쉽게 교체해 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노트북으로서는 상당히 좀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직전에 이 램을 구매를 해가지고 잘 교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있는 CPU라든가 SSD, 램 등의 그런 다른 성능들인데 이 성능들을 제가 딱 썼을 때는 그렇게 막 버벅인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. 물론 저는 이걸로 주로 홈택스 업무하고 문서 작업하고 하는 정도로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. 물론 크롬 탭을 막 수십 개, 수백 개씩 펼쳐두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저처럼 그냥 소프트하게, 라이트하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성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게임도 좀 돌려봤는데 스타 리마스터 정도는 꽤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한 게임 정도 돌리실 분들한테도 나쁜 성능은 아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걸 게임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노트북을 메인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혹시나 이걸 메인으로 쓰실 분들이라면 좀 i3의 부족함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. 말씀드린 문서 작업이라든가 웹서핑 정도는 충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작업들,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라든가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거거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대 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에휴 싼 게 비지떡이지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내려보자면은 그냥 넣을 거 과감하게 넣고 뺄 거 과감하게 뺀 그런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180도 힌지라든가 프라이버시 가드만 봐도 사무용에 특화된 기능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넣어줬다는 게 이 노트북의 지향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. 물론 디스플레이도 좀 아쉽고 스피커도 아쉽고 트랙패드도 아쉽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무용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 쓰실 거고 스피커 켜서 뭐 소리 들려줄 일 많지 않을 거고 색감 관련된 작업 그렇게 막 많이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서 작업이라든가 웹서핑 용도로 쓰실 분 그리고 저처럼 맥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기관 작업용으로 쓸 좀 저렴한 가격의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아스파이어 라이트 16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기술지원이었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안녕히 계세요. 개인적으로 좀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선택지들을 좀 높여주면 좋겠어요. 넣을 거는 확실히 넣고 뺄 거는 확실히 빼가지고 가성비를 좀 제대로 챙겨주는 그런 라인업이 하나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삼성에서 이 정도 사양으로 한 40만 원대에 내준다? 그럼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